이번 PPT는 확률과 집합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확률 문제를 풀 때는 이 집합에 의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확률 문제를 풀 때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거 그릴 만한 시간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주어져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확률을 할 때는 하여튼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률을 계산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체 그 우리가 사건 혹은 A 사건 혹은 B 사건이 일어나는 그 확률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죠. A 혹은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수를 봐야죠. 그 전체 경우수는 S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보면 A, B, C 이렇게 나오죠. 이 확률에는 이 공간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전체가 1이 되는 이 확률 공간이 있어요. 1이고 A의 확률, B의 확률, 나머지 C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전체의 경우수는 NA, B, 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건 A 혹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거 혹은 이거니까 NA 플러스 NB죠. 여기서 이것이 겹치는 데가 없으니까 A 플러스 B 하면 돼요. 그러면 A 혹은 B가 일어날 확률은 A 혹은 B죠. A 혹은 B니까 이건 그대로 A 혹은 B가 여기서 나왔죠. 이라는 경우 NA 플러스 NB 전체가 N이니까 이걸 N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N분의 NA 이거는 PA죠. P 확률이고 N분의 NB는 B의 확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가 함께 혹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있죠. 같이 일어나지 않죠. 이제 배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어날 확률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A 혹은 B가 일어날 경우의 확률 이런 거 계산은 이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A 혹은 B가 일어날 확률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확률을 더하면 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함께 일어날 경우는 없죠. 겹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생각으로만 하시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고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그림은 확실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렇죠? 이러한데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무엇이 A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뭐죠?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확률 문제를 읽고 이게 어디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것은 얼마인가? 혹은 무엇이 아닐 확률 이렇게도 문장이 나오죠. 무엇이 아닐 확률,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면 그러한 사건은 A 사건이라고 하고 이 말은 결국은 A의 여집합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확률 전체는 1입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름은 A고 A 여집합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전체의 경우수는 NA, NA하고 이 A하고 여집합 아니에요? 그게 전체 경우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면 여집합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빼는 것이죠. N분의 NA 경우수. 우리가 이제 확률은 일단 경우수로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NA의 전체 경우수분의 A의 경우수를 뺀 1-PA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가? 이건 결국 여러분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좀 복잡해지면 안 돼요. 조금 두 번이라도 나오면 문장이 두 개 나오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실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확률 문제에서 A 사건은 일어나나
B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 이런 말은 뭐죠? 이런 확률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A사건은 일어나나 이 A사건 중에서 B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A사건 중에서 그 안에 중에서 이 B사건인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A의 경우 수에서 A와 B의 겹치는 A and B 요거를 빼야 되죠. 그 경우 수를. 그래서 NA-N, A and B 이렇게 되는 거죠. A A and B. 이 말이 이제 이런 거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A 사건은 일어나나 B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A 사건이 일어나고 A 사건 중에서 B 사건이니까 이건 A and B가 되죠. 교집합이 되죠. 이걸 빼야 되죠. 그리고 확률로 보면 이렇게 하면 이건 PA고 이거는 A와 B의 교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 글을 이런 확률 문제를 보고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생각 잘 안 나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반드시 그려서 식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A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직 이제 시행은 안 했으니까 A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A 사건이 일어난 후에 또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먼저 자 보자고요. 그럼 A 사건이 일어나고 미래에 그러니까 일어날 거니까 미래에 일어날 거니까 확률을 계산해야죠. 그렇게 하고 A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A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거 곱해야죠. 이건 안 되니까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걸 곱해야죠. 그것이 이 교집합의 시간입니까? A and B,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혹은 B도 일어나고 A 사건도 일어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집합의 정의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집합의 정의가 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 사건이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앞으로 이렇게 어떤 확률로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가 또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A and B 교집합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어떻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어떻게 일어나든 거에 관계없이 난 항상 PB다. 이건 이제 독립사건이죠. A가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주사위가 먼저 어떻게 던지더라도 두 번째 주사위 던지는 건 전혀 먼저 던지는 거에 관계가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독립사건이란 말입니다. 독립사건이면 결국 이 식은 PB and A는 PB 곱하기 PA 이렇게 해서 독립사건의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이 나오면요. 우리가 이게 조건부 집합이죠. 조건부 집합은 이 식으로부터 그냥 나오죠. P 교집합 나누기 PA 이 식으로부터 그냥 계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집합의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교집합이라는 건요. 조건부 집합이라는 건 이 집합을 PA를 A 사건이 일어난 후에 현재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률이라는 게 없죠. A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미 확률은 1이나 마찬가지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여기 이제 B가 되는 거죠. B의 일부분 이 안에서 B가 얼마인큼이냐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가 A가 5개인데 B가 2개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에다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에다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이것만 떼가지고 보시면 돼요. A가 일어난 후니까 A를 그냥 떼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확률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봐가지고 A분의 전체분의 요거 B의 일부분이 열려 들어왔으니까 이 B의 부분에 나누면 이것이 우리가 조건부 집합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
집합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벤 다이아그램 그림, 이 벤 다이아 그림에 의해서 이 공식이, 이 식이 만들어지고 이 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A와 B 사건이 있는데 서로 겹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군요. 이런 경우에 A 혹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렇죠, 우리가 경우수에서 했지만 NA, A 사건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수에서 이것이 이제 NA, NB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두 번 더해지니까 한 번 빼줘야죠.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를 한 번 빼주면 돼요. 근데 확률이니까 전체의 경우수로부터 나눠요. 그러면 이제 N 크게 라지 N부터 A의 역은 PA가 되고 이 부분은 PB가 되고 이건 PA and B 이렇게 되죠. 교집합.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 나오지 그냥 생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A 혹은 B 사건이 일어나는데 A와 B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 확률, 그런 확률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A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A와 B 사건이 일어나는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이 어떻게 되죠? PA 우리가 경우수를 따질 때 PA에서 PB를 더하는데 PB를 더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PA 교집합 이거 한번 빼줘야죠. 그러면 이건데 여기서 이 부분이 또 한 번 빠져야 이 부분을 제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제외해야죠. 이 겹치는 중복되는 걸 한 번 더 빼줘야지 얘가 이제 블랭크가 되는 거죠.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2 PANB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률 문제를 읽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A 사건이 일어나는데 B 사건이 일어나는데 A, B가 함께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것을 뺀다 하면 여러분 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우리가 and or 혹은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빼야 되니까 한 번 더 빼야죠. 그러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2PANB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글로만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글로만 읽어가지고는 이 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걸 하면은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되지만 확률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푸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선 이제 경우의 수로 설명을 했지만 이건 이제 확률로 해도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국영수 세 과목을 본다고 하죠. A, B, C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최소한 한 과목은 선택해야 돼요. 100명 최소한 한 과목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60명은 A 과목을 선택했고 40명은 B 과목을 선택했고 이게 A 선택한 사람이 60명, 그 다음에 B 선택한 학생이 40명, 그 다음에 30명은 C 과목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C 과목 30명이 여기 C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B와 C를 선택한 학생은 10명이래요. B와 C를 선택한 학생은 여기죠. 이것이 이제 겹치는 B와 C 겹치는 여기 10명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A와 C를 선택한 학생은 없대요. A와 C 이 과목을 여기 겹치는 부분에 여기는 선택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와 B를 선택한 학생은 몇 명인가 해서 이제 이러한 A와 B의 오화가 되죠. 이렇게 된 요것의 확률은 얼마냐, 이 경우수는 얼마냐 이제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요.
보세요. 이거 문장 읽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문장도 길고 도저히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문제는 벤 다이아그램으로 그리면 생각이 되고 우리가 식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것이 60명, 40명, 30명 이렇게 벤 다이아그램을 일단 그려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려 놓으면 여기서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A가 60명, B가 40명, C가 30명인데 B와 C를 선택한 사람은 학생은 몇 명이라고 했죠? 1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와 C 겹치는 부분, 이 B와 C를 선택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10명이랍니다. 10명이죠? 여기도 이제 칸으로 보면 위가 있고 여기가 있고 두 개 합해서 10명이에요. 근데 여기 또 보면 A와 C를 선택한 학생은 없대요. A와 C 선택한 학생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0이에요. 선택한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죠. 여기도 0이고 여기 0이고 근데 여기가 전체가 10이니까 이쪽이 10만 되네요. 0, 0,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와 B를 선택한 학생이 하니까 이쪽에 이제 미지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이 X가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X로 놓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 벤 다이그램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하면 얘가 전체가 60명 아니에요? 여기가 X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60-X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체가 40명이에요. 40명인데 여기에 10명이 있으니까 여기가 X니까 이 나머지 부분이 30-X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C를 선택한 학생이 30명인데 그 중에서 B와 C를 선택한 학생이 10명이니까 C만 선택한 학생은 여기서 30명에서 10명을 빼면 2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풀면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거 집합해서 가지고 있는 식이 하나 있죠. A 혹은 B 혹은 C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N, B 빼고 B, N, C, C, N, A 빼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 빠지니까 A, N, B, N, C를 한 번 더해주면 된다 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요. A 혹은 B 혹은 C는 100명이죠. 그렇죠? A를 하거나 B를 더하나 C를 하는 사람은 전체가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A가 60명이죠. 그 다음에 B가 40명이고 C가 30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N, B를 빼야죠. A, N, B를 빼야죠. 그 다음에 B, N, C를 빼야죠. B, N, C를 빼야 되는 게 이게 얼마? 이게 10명입니다. A, N, B는 얼마인지 모르죠. 이게 문제니까. B, N, C는 10이고 C, N, A는 C, and A 이 부분은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B, C 이거 다 교집합 이 부분도 0 아니에요? 여기도 0이에요. 그럼 여기다 숫자를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100은 60 더하기 40 더하기 30 마이너스 A, N, B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이게 식이 그대로 돼요. 그럼 A, N, B는 20 이게 나옵니다. A, N, B 이것이 20이 되는 A, N, B가 이거지만은 여기가 0이니까 이 부분이 20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계산하든가 이것이 이제 더 계산 확실하게 계산하는 거죠. 또 이 부분을 다 한 번씩 더하면 돼요. 겹치기로 안 하고 한 번씩 더하면 됩니다. 60-x 플러스 x 30-x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게 100 아니에요. 그러면 x가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니까 이렇게도 구해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한 번씩 다 이 영역을 한 번씩 다 더하면 되니까 60-x 더하기 x 더하기 30-x 10 더하기 20 더하기 00 더하면 이것이 이제 전체가 100이니까 x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확률 문제 혹은 경우수의 문제는 확률 문제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전체 경우수에서 다 나누면 이제 그것이 이제 각각의 확률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이런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작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해석을 하면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이렇대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1, 2, 3 같은 경우에 대해서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렇죠?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냐,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 말로 하면 좀 길어지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죠.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얼마냐 이거죠. 이것이 이제 겹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A와 B는 배반 사건인 경우에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의 배반 사건 이런 거요.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시작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벤 다이아그램으로 그리시라고 했죠. 자, 그러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또 우리가 이 확률 벤 다이아그램을 그릴 때는 이 전체를 그리셔야 돼요. 이 전체가 이래요. 확률이 A가 있겠고 B가 있고 A도 아니고 B도 아닌 C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벤 다이아그램을 그리셔야 합니다. 이 전체가 1이에요. 그럼 여기서 B와 여기서 A와 이런 경우에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 확률이죠. 자, 그러면 이건 맞죠? B와 또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A를 뺀 이 전체가 되는데, 그것과 B와의 겹치는 부분이죠. 그럼 이건 결국은 뭐가 돼요? B가 되죠. 그렇죠? B와 A의 여집합이니까 C 영역이죠. C 영역이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A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다 포함되잖아요. C하고 여기가 다 포함되는데 그것이 B하고 겹치는 부분은 그냥 B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B의 확률 그대로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A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 식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B의 집합과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다죠.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다인데 그것과 B집합의 교집합은 결국은요 파랗게 칠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B집합이 이거고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전체예요. 그거에서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요 파랗게 한 것 부분이죠. B집합과 A의 여집합은 A의 밖에 모든 것인데 그것이 겹치는 부분은 요 파란 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B 확률에서 A의 확률을 빼는 거죠. B의 확률에서 A의 확률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PB-PA 그럼 PB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은 6분의 1. 요 확률 면적은 6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와 이런 경우는 A와 B의 교집합이 8분의 1이다. 여기가 8분의 1이래요. 이런 경우는 3과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일 경우에 8분의 1인데 여기서 B와 A의 여집합에 겹치는 부분 B집합과 A의 여집합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B집합과 A의 여집합은 어디죠? A의 여집합은 이쪽이죠. 그렇죠? B집합과 A의 여집합이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B집합에서 A의 여집합 이거 다죠? 이것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죠. 여기가 됩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B집합에서 요 겹치는 집합이 얼마예요? 8분의 1이래요. 8분의 1 확률이 그러면 2분의 1에서 이 부분을 8분의 1 뺀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B집합과 A의 여집합 이게 다니까 A의 여집합에 겹치는 부분은 요거죠. 이거는 2분의 1에서 8분의 1 빼면
8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문제는요, 하여튼 무조건 나왔다면 간단한 것 같아도 일단 이렇게 확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 그려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확률에서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를 하여튼 일로 보고 하셔야 돼요. 혹은 전체 경우수를 이렇게 사각으로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무슨 A의 확률, B의 경우수, A의 경우수 뭐 이렇게 그려가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복잡한 확률 문제라도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라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시면 됩니다.